이번에는 가능성 조동사로 학습되는 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그질러리인 메이의 우리말 문법 용어 조동사를 주어의 어떠함에 대한 화자의 견해사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어휘 메이는 캔과 더불어 가능을 말해주기도 하는 오그질러리로 작용하며 우리말로의 대표적 의미는 일지도 모른다, 이래도 된다쯤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말 의미로 인지하며 듣고 발화하면 영어 모국어 화자의 발화의도 그대로를 모방하는 것일까요? 예문 1에서의 메이는 화자의 표현 의도가 허락을 말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져도 예문 2 표현에서의 메이는 해석에 따르면 추측과 수용이라고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예문 3과 4 같은 금지 표현을 위하여 메이와 머스트가 각각 선택되었다면 그 금지의 강도를 어느 정도라고 인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문 5 표현은 창세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예문 5에서 메이가 허락이나 추측, 가능 등등을 말하는 어휘라고 할지라도 여자가 말한 먹어도 되는 가능성 표현의 메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임을 수용하는 말투입니다. 여기서는 메이가 사용된 구문들을 살펴가면서 심층적으로 작용하는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오그질러리인 캔이 그렇듯이 메이 역시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화자의 견해 표현 기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로는 결코 같은 의미로 선택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화자가 예문 1과 2, 두 가지 표현으로 자신의 의미 전달을 시도했다면 듣는 상대방은 두 구문의 우리말 해석처럼 인지해야 합니다. 예문 1 같은 표현이 이 같은 우리말로 해석되는 것은 캔이 충분한 가능성 하에서의 시행 여부, 즉 비로의 존재 여부를 다루는 화자의 견해사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문 1 표현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전제하에서 화자가 내리는 판단 서술 구문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메이는 캔의 그것과는 달라야 서로가 변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문 2의 우리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메이 화자가 어떤 사실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예문 3과 4 같은 긍정형 표현들도 그 같은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문 3의 캔은 충분히 가능성 있음을 드러내고자 선택한 표현형 어휘이지만 예문 4에서의 메이는 어쩌면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캔의 충분함은 가능성 비율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메이의 어쩌면은 그 가능성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일까요? 더 F-15 전투기가 동해바다상에서 실종된 이후 뉴스 기사인데 훈련 중인 공군 비행기의 실종 상태는 거의 기체 추락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구문에서 메이가 말하려는 가능성은 어쩌면이라기보다 거의라는 비율로 동작 가능성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예문 1과 2에서와 같은 정도의 의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가능성 정도에서 보면 우리말 의미에서 볼 때 캔의 충분히 메이의 거의와 같거나 커야 하므로 예문 1 표현의 충분함에 비해 예문 2에서의 가능성은 모자람이 있는 미온적인 허가쯤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의 비율 차이가 어휘 선택을 결정짓는 변별 요인은 아닐 것입니다. 주어의 동작을 보는 화자의 판단에서 예문 1은 주어가 동작을 허락받을 수 있는 여건 성숙 상태에 있을 경우의 발화이고 예문 2는 주어가 동작을 허락받을 수 있는 자격 성숙 상태에 있을 경우의 발화입니다. 예문 3 표현에서 보더라도 앞과 뒤에 각각 메이와 캔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킨 화자의 표현 의도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콜 동작 대상인 힘이 훌륭한 학자적 자질은 다분하지만 그렇다고 선생으로의 자질까지도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서 콜 동작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고 예문사처럼 부여 대상이 바뀔 경우에도 메이와 캔이 그 의미를 결정합니다. 예문사 표현은 화자가 대상 힘을 두고 훌륭한 선생으로서의 자질은 다분하지만 학자로는 부족함을 드러내는 표현 구문이 되는데 주어를 대하는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문사는 좋은 선생으로 부르는 것은 이맘이지만 훌륭한 학자라고까지 부를 수는 없지 않느냐와 같은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동사 앞에 발화된 메이는 주어의 동작을 한정적으로 수용하는 화자의 견해로 작용하고 있고
그럴 만한 동작 대상 힘에게 자격이나 자질인 굿티처를 부여하는 이른바 오형식 구문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정의 범위 크기를 거의 달리 말해 다분이라고 하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메이에 대한 우리말에서 거인 일지도 모른다라는 말은 막연한 추측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메이에 그와 같은 우리말을 적용해보면 메이가 드러낸다고 보는 가능성은 미온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메이가 쓰이는 구문들 모두를 막연하게 해석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문 1의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사실일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그런데 이 반반의 가능성 표현은 메이 자체의 어휘자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A or B라는 구문 틀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전후 구문 각각에서 가능성과 그렇지 않음이 반반으로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접속어 or의 역할 기능이 앞뒤를 반반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메이 자체로는 가능성이 어떤 비율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분석에서 그러할 가능성을 거의, 즉 다분함으로 본 것에 따른다면 단정만 못할 뿐 거의 이럴만하다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 발화되는 어휘라고 할 수 있고 본문 3에서도 등반 일정을 잘 알고 있는 화자의 개연성 있는 추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제시구문들도 그럴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 전제하에서 할 수 있는 메이 선택 표현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메이에는 허락과 수용이 역할 기능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었는데 상대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고자 표현하는 이 본문도 방문자가 어떤 비율의 가능성으로 상대의 대답을 기다리고자 하는 발화가 아니라 허락과 수용, 즉 허용될 가능성을 거의로 보는 통보나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문 1과 이 표현에서의 컴은 동작동사이지만 조동사의 대상으로 선택된 원형동사이므로 지금 컴 동작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어떤 시제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단지 원형이므로 역할 기능상 동작 형태만을 표현하게 될 뿐이라서 이 두 가지 표현은 화자가 자신의 동작 형태를 두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를 표현하고자 메이와 캔을 선택한 것이 되어 예문 1, 2에서 변별되는 가능성은 될 가능성과 할 가능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메이의 허용은 그 동작 상황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고 캔의 시행은 능동적일 수밖에 없어서 할 가능성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본문 5 같은 표현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손님의 반응을 묻는 말이라서 될 가능성을 바라보는 말, 즉 허용될 가능성을 알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평서문인 1의 형태에서 메이는 이어지는 help you를 화자의 견해 대상로 다루게 되는데 메이에 의한 허용은 되는 결과에 부여되지 하는 시행에 부여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게 될 동작을 직접 허용하는 듯한 표현 1과 같은 형태로는 발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문 2 같은 표현은 상대에게 묻는 것이고 화자의 입장에서는 그 동작 상황이 되는 것이므로 메이에 의한 허용될 가능성으로의 의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1 같은 표현 형태에서는 메이가 헬프에 작용하기 때문에 유를 돕는 동작 형태만을 다루게 되지만 이문 표현 2 형태는 메이의 대상이 I help you인 설정된 상황 모두입니다. 메이의 대상인 I help you에서의 help도 원형동사이므로 어떤 시제도 없이 설정만 된 상황 표현이게 되고 화자는 그렇게 설정된 상황대로 허용받고자 하는 견해를 밝힌 셈인데 이 같은 표현은 캔 구문으로도 나타나므로 서로는 변별되어야 합니다. 예문사에서는 자기의 헬프 행위 능력을 시행해도 되는지 여부의 가능성을 물으면서 캔을 선택했으므로 주어가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가능성에서의 표현이고 직무상 행위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리는 여건 성숙 상태에서의 발화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업무상 부여받은 행위를 시행하겠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문 3의 메이 선택은 지금까지 분석된 역할 기능에 따른다면 자기의 행위 자격에 대한 허용 가능성을 묻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어가 다분히 이럴 수도 있음을 밝히고 나서 그 행위에 대한 대상의 반응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표현인 셈입니다. 이제는 오그질러리인 메이를 거에 허용될 수도 있다고 보고 선택해서 발화하는 어휘로 보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경찰의 무기소지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처럼 두 가지 경우라면 화자의 발화의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 1에서의 캔 사용은 시행할 가능성이 충분한 주어의 입장을 보는 화자의 견해이고, 표현 2의 메이는 허용될 가능성이 다분한 주어의 입장을 보는 화자의 견해입니다. 예문 1의 캔 선택은 경찰직 여건상 지금 무기소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이고, 예문 2의 메이는 경찰직 자격상 무기소지의 허용 가능성이 다분함을 말해줍니다. 메이가 자격행위 허용 여부를 다루는 어휘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 본문 7의 표현 의도는 쉽게 동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전화가 아니면 주어에게 유의 전화를 사용할 자격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사용 자격은 상대에게 허용받아야 됨은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허용될 가능성을 어떠한 비율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허용될 만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다분히 이럴 만하다고 보는 화자가 자기 견해로 가능함을 묻고 있습니다. 본문 같은 표현은 메이의 과거형으로 보는 마이트의 사용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문 3과 4 표현에서 보면 우리말 해석상 시제적 과거 상황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두 구문을 시제상의 과거와 현재로 나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오역은 없을 것입니다. 동사인 유스는 원형이므로 동작 형태만을 전할 뿐 행해진 동작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동사가 유스와 결합해서 변형된 동작이 되어 시제를 적용받는다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이 마이트는 화자의 견해 표현에 사용되고 있고, 화자가 밝히려는 견해를 실제 상황과 추정된 상황에 맞춰 두 어휘를 선택 발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문 4와 같은 표현이 예문 3 표현보다는 정중한 표현으로 대화자 간에 활용됩니다. 화자가 메이로 실제적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트로의 추정적 견해로 대상이 생각을 떠보는 것이라서 결과적으로 자기 주장이 약화되어져 예를 갖춘 듯한 공손한 표현으로 인지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은 그 같은 시제 적용이 주어의 동태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견해에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문 1은 실제적 상황에서는 사실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고, 예문 2는 추정된 상황에서도 사실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예문 3의 캔 역시 당면한 판단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의 충분함을 표현하고 있고, 예문 4의 쿠드도 과거적이든 미래적이든 그 판단을 추정치로 드러내게 됩니다. 본문 9는 메이가 구문 맨 앞에 위치했어도 이문문이 아닌 기원문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메이가 형태적으로 맨 앞에 위치했을지라도 드러내는 심층적임이여기 알고자 하는 의문이 아니라 화자의 뜻, 즉 설정된 상황을 알리는 화자의 견해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문 1, 2 같은 기원문이 아니라 예문 3, 4 같은 의문문으로의 표현에서도 똑같은 작용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메이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표현 3은 앉아도 되는가 보다는 앉아도 되겠지요 정도이고, 표현 4도 성함을 알고자 합니다 정도의 통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메이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메이는 동사를 보조하는 조동사가 아니라 화자의 견해사로 작용합니다. 둘째, 메이는 다분히 이럴 만한 가능성 하에서의 허용 가능함을 말합니다. 셋째, 메이는 마이트의 추정치에 상반되는 실제치 판단에서 발화됩니다. 이제는 도출해본 메이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메이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